해봤어요. 이제 대통령님 지시로 안전한 저희 부족분은 아니고 전력과 가정 정책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진짜 와이리스. 다이어트는 크기 이런 것도 보장. 아니, 우리가 현장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예, 그렇죠.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어제 다 출입 조치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또 국방부 장관하고 차관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예. 정책실장한테도 오늘 그 국방 차원에서 가서 현장을 보겠다고 했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아마 절차에 의해서. 아니 우리 사령관님 뭐 권한이 있잖아. 저는 여기는 공군도 되고 여기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이제 18. 아니 그 여기서 훈련을 했잖아요. 훈련 총책임자가 전략 그 미사일 전략사령관님 아니었어요? 예, 제가 훈련을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부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협조해서 여기 사격장. 그럼 여기 누구 그러니까 왔어요? 책임자하고 좀 나오라고 누구 하시죠. 왔어요? 책임자는 18년도 비행 단장이고. 그러니까 단장도 나오시라고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못 뭐가 지금 숨김이라고 못 들어가게 절대 하는 거죠? 숨기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장을 다 아니 보고. 근데 현장은 그 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방위원들이 왔잖아요. 예. 또 그냥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어제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또 혹시 몰라서 또 장관하고 차관한테 문자도 보내고 국방부 정책실장한테도 전화로 이렇게 해서 가서 현장에 그 사격 지점과 또 떨어진 지점, 예. 한두가 박힌 지점을 보고 그것은 하겠다고 지금 완전히 했는데 보존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니 보존돼 있으면 보여주면 되지 왜. 언제든지 절차에 의해서 그 그러니까 지금 절차 시간이 있어요. 아니 우리 저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네네. 특히 이제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 대통령이 새벽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하루 종일 합참의장이 모른다. 예. 예. 작전본부장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루 종일 답변을 했는데 오늘 내가 이 기차 타고 오는 와중에 이제 보니까 언론에 예. 대통령이 무슨 새벽에 보고를 받고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예. 예.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변론으로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기로 하고 예. 예. 대통령이 그 정도 규명 지시를 하셨으면은 국회가 현장 방문을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는 대통령께서도 우리 현장을 국민들께 안심하라는 차원에서라도 나는 공개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저 단장 나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빨리 해가지고 예. 이걸 저 현장을 빨리 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은퇴한다고 밖에 더 하겠어. 잠깐만.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네, 네. 있다고요? 예. 한도도 그래도 아니 그거는 정밀 분석을 위해서 예. 그 이튿날 예. 이튿날 17시를 뒤에서 전부 다 수거해서 지금 그 ADD하고 관련 그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사고 조사를 위한 이게 그럼 추진제가 그 하염에 휩싸인 지역은요? 그게 다 보존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다르지. ADD에서는 그 추진제에 있는 부산물을 다 해수해서 내가 추진제가 떨어진 위치 거기가 잔디가 불에 타서 그 타야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은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만 그러니까 거기 잔해 같은 건 다 해수해서 분석을 잔해는 해수를 한댔는데 한 것이고 예. 그 떨어진 장소, 파헤쳐진 장소는 전부 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면은 잔해까지 다 그대로 놔둔 걸 보존이라고 하지.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럼 하면 보존돼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장소가 그게 파헤쳐지거나 한번 가봅시다. 가서 여기 우리 언론인께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그때 사항이에요. 지금 자꾸 군에서 은폐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격을 하고 나서도 현무 기포 타격을 해서 온통 불바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7시에 그 다음날 7시에 한 거는 에이텍함스 사격 4발만 발표를 했어요. 현무2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자꾸 의혹이 되니까 9시 반에 이제 한 거죠. 10시 반 이후에 그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자꾸 축소 은폐 의혹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그대로 한번 보여주고 거기서 우리 사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릉 주민들은 그날 10시간 반 동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지, 군은. 이 갑자기 내가 1시간 전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국방부국회의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들은 절대 은폐 축소 의도도 없고 지금 아, 그러니까 보존이 되어 있고 보여달라고. 두 번째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달라고. 화염이라는 것은 네. 그 우리한테 얘기해 그래. 아, 유튜브 예, 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예. 자꾸만 이것을 예. 그 화염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추진제가 타는 추진제가 거지. 타는 것도 예. 있고 예. 사실상 그 폭발성 물질이 앞에 탄두가 폭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제에 의한 화염이 타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추진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폭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기상은 비가 오고 안개가 껴가지고 약간의 불빛도 상당히 확산되어 보는 산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황 발생 직후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잔불 몇 가지만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탄두는 저희들의 현무 체계는 매우 정교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단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전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잠깐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그 4일날 한 11시에 네, 사고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병주 의원 말씀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다음 네. 날 한 11시간 후에 이제 비로소 제대로 네. 들어가요. 제대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1시간 동안 이 강릉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날도 보시면 알지만은 주민들이 찍은 그 영상이 SNS를 통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새벽에 심지어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문자가 막 와가지고 네, 네. 아는 사람 있냐 확인할 수 있냐 군 당국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된다. 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전쟁이 난 거냐 그리고 네. 좀 있다가 또 막 우다다당 소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폭격을 맞은 거냐 이런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도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말로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네. 이런 게 이제 이 국민들이 요구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인을 따지는데 네, 어제도 합참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고 기계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어제 신원식 의원도 스스로 얘기를 하던데 올해 3월 달에도 똑같은 재원을 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는 괜찮았잖아. 3월 달에. 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나 직후에 네. 쏜 그 재원은 그대로 문제가 없는데 네. 왜 윤석열 정부에서 쏜 거 이건 터지냐 이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게 기계가 장치가 결함된 게 아니고 네. 이 군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군이 뭘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기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딱 보니까 그걸 숨기려고 지금 뭔가 군이 발표를 안 한다. 답을 네. 안 한다. 네. 이런 이제 국민들은 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가 뭐냐? 네. 대통령도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어제까지도 제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으셨는지 네.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3번이나 답변했다고. 네. 합참의장도 현장에서 작전본부장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른다는 답변에 합참의장도 그건 제 책임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네.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저녁까지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고 큰 문제는 당장은 없다고 한다까지만 우리가 국민들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3명, 국방위원 3명이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군 당국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다. 네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지금 군 당국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당장 지금 말씀하셔서 빨리 저 현장으로 저희들 안내하시고 예. 언론하고 같이 가서 이동해서 그 현장에서 금방 말씀하신 걸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그래야 저 국민들이 납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재건을 드렸고 먼저 첫 번째 여기 그 출입 잠깐만요. 여기에 출입의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출입 막는 권한은 누가 갖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4일 전까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치인들은 4일 전까지 요청을 하시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가시는 거고 긴급한 상황이라도 이틀간의 그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일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결정 권한이. 예,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장관님이나 의장님. 그럼 막으면은 장관이 막는 거네. 그거는 장관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 그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니 긴급하게 출입을 보통 때는 뭐 3일 전에 출입을 예, 예. 요청해서 3일 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3일 동안 지금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온 것인데 그래서 어제 근데- 긴급 출입 조치를 건의를 드렸고 또 그것도 긴급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국방부 장관하고 혹시 몰라서 국방부 차관한테 문자도 보내고 국방부 정책실장한테도 전화까지 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오고 우리가 서로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제 그저께 그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 때도 축소 은폐 의혹이 있어서 합참 의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보여줘야지. 네.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 무슨 위험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위험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현장 보존 위험 조치를 사항이 해놨어요. 없으면은 군에서 지금 다- 규정을 따지는 건데 네, 네. 지금은 국정감사 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국정감사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그냥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정감사 기간 그러면은- 동안에 국정감사의 위원들이 왔으면 군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역을 더 안내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나라 현재 국회하고 군하고 관계 시스템이 네. 국정감사라는 이 기간이 특별히 있는 이유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일이 있는데 하필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러 왔으면은 일반적인 거는 당연히 이거는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사령관님. 다시 제 건의를 사령관님. 지금 드리고 있고 사령관님 저도 군대 생활 오래 했는데 네. 통상 이런 경우는 여 단장이 권한이 있어요. 판단하고 출입 자기 부대니까. 그런데 장관이 위에서 막는 걸로 보여져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쓰리스타 사령관님 시기나 돼서 여기 부대 출입조차 하나 못해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권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예외적으로. 건의를 드렸기 네, 때문에 빨리 전화해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했어요. 잠깐 말씀 우리 속에서 사죄를 드리고 있고 어제 다른 분들에게도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저의 이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강릉 시민도 시민이지만 여기 18전투 비행단 공군 전우들이 사실은 많이 놀랬고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공군 전우들의 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비행 안전성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그 다중의 안전 장치가 되어 아니 있었고 잠깐 사령관님. 잠깐 잠깐, 말씀드리고 아니 잠깐 제가 현장에서 좀 보자.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거니까.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이것이 더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술적 매뉴얼에 근거해서 후속 사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도발이 매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도발과 우리들의 어떤 그 대응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우리 군에서는 매우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그 비정상 비행의 낙탄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에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래요. 판단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했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군 저 사령관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령관님을 그다음 세 이렇게- 번째 잠깐만요. 한번 말씀. 사령관님한테 무슨 뭐 책임을 묻거나 네네. 사령관님한테 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이라는 게 고도로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네네. 특히 안보라는 것은 특히 이번 작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한미연합 작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핵 항모도 전개가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사일 작전 한미연합 작전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안보적 조치예요.
따라서 이것은 사령관님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이 우리나라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진행이 된 작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의 성패 그리고 이것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핵심 체계 가장 지휘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책임도 지고 문제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합참 그 국감에서도 제가 계속 물었지만 3번이나 내가 물었잖아요. 대통령한테 언제 보고했냐? 대통령한테 무슨 지시가 있었냐? 대통령 안보실장한테서 무슨 지시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기차 타고 오는 사이에 무슨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도자료 나와서 합참이 뒤늦게서 대통령이 새벽에 보고를 받고 철저히 조사를 지시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의 사실관계도 사실 의심스러운데 그건 떠나서라도 이렇게 늑장되어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내가 지금 사령관님한테 이야기를 할 게 아니야. 우리 저 강릉 시민 입장에서 여기 시의회 부의장님과 시의원도 오셨는데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이 인근에 그 민가에 살던 사람들 또 밤 11시 이후에 섬광, 갱음, 화염 그걸로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걸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셔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사령관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언론은 국민의 창이란 말입니다. 여기다 대고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대통령님도 정확한 조사를 지시하셨다면 그런 입장에서 오픈하셔서 그 탄두가 떨어진 곳, 수진체가 떨어진 곳, 또 화염이 일어난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저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자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의를 드렸고 네네네. 먼저 의원님 말씀 중에서 잠깐만 언제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가요. 단장님 언제 오세요? 네. 지금 단장님은 왜안 오세요? 여기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언제 오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 언제 가야 되는 오십니까? 거죠. 의원님 말씀 이미 그 얘기는 어제 다 들었고요. 합참 국정감 언제 오시는 단장님은 어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장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단장이 불렀어요. 예? 아니 빨리. 아니 그거 설명 현장에 설명하고 단장님 오셨어요? 비행 단장님? 예? 이야기를 했어. 비행 단장님 오셨나요? 전투비행단을 지금 오면 이야기를 했어요. 단장이가 지금 가서 계급이 어떻게 되죠? 준장입니다. 공군 준장. 아니 단장님 어디 오셨어? 공군에서 누구 비행단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예? 저기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사령관님, 지금 빨리 출입 조치를 직접 전화하세요, 장관님한테. 아니면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요. 요 많은 사람들 비 오는데 세워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려고 하지. 사령관님 어제 설명은 의장한테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장관님한테 빨리 전화하셔서 이런 사항을 보고하십시오. 만약에 못하면 제가 민주당 국방위 간사로서 지금 전화를 드릴게요. 빨리 전화부터 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누구한테 저희 건의했어요? 참모가, 참모가 누구한테? 이때는 지휘보고를 하세요. 지휘보. 참모 보고 하지 말고. 통해서 하면 내일 아침에 되겠지.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 지금 이 많은 분들 비 오는데 세워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많은 분들 또 강릉 시민들 궁금한데 됐어요. 전화로 직접 좀 하세요. 지금 설명은 현장에서 가서 하시고 빨리 의원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좀 이따 하시고 저희 어제 국정감사에서 다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현장을 보고 현장 보러 온 거예요.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해 주세요. 은폐와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축소 직접 없습니다. 봐야 돼요. 아니, 그걸 사령관님. 없다는 걸 증거로서 사령관님. 오픈해서 보여주십시오. 그 앞으로 이 사격 체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고 저희들부터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 강릉 시민들이
절대로 불안에 느끼지 않도록 완전한 사격 체계를 바꾸고 아니, 그걸 일단 보여주세요. 그걸 가서. 이번에 정확하게 실체인지 보여주고 공개하고 네네네. 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소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또 대책을 말씀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 일단 사령관님 일단 장관님한테 전화 먼저 드리라고. 지금 참모 개통으로 안고 몇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지금 지휘보고 이미 드리라고요. 드렸습니다. 지휘보고 안 드렸잖아요. 참모보고는 지금 전략처장한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장, 본부장, 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세요. 전화를 드리고 네. 다시 건의를 드려서 이런 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하는 거예요,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영배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이 왔습니다. 이 지금 강원도당 김우영 위원장님하고 도의원, 시의원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강릉 시민들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무2 미사일이 이 지역에서 사격하다 폭발이 4일날 밤 11시에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쟁처럼 하염에 쌓였고 또 그 이후에 1시에 폭탄 소리가 엄청난 폭탄 소리가 4발이 나고 밝혀지지 않아서 강릉 시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한 것은 에이텍하면서 4발 사격 잘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니까 9시 30분에서야 사격 5발이 난 이후에 10시간 30분 이후에 이제 겨우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은폐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합참 국정감사에서 따졌지만은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간의 출입 조치는 단장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막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막고 있습니까? 그 현장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거죠.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한심한 안보 공백 상황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4일 밤 11시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7일날 3일이나 지나서 오늘에야 대통령이 새벽에 보고를 받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강릉 시민들이 그 화염 속에서 밤새 공포에 벌벌 떨고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은 3일 동안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합참의장 답변도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답변을 반복한 바 있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당국과 대통령실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진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지 못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릉 시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릉이 외가예요. 외가쯤에는 뭐 보일러라도 하나를 놔줘야 되는데 이게 셀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대통령이 시민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뭐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 마음을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강릉 시민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대입니다. 근데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늦은 날 아침까지 그 터져 있는 이유가 뭔지, 북한이 뭐 쳐들어왔는지, 비행기가 떨어졌는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포에 떨어 있는 국민들을 누군가 나서서 위로하고 경위는 어떻게 됐다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게 바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군 당국은 말로는 사과를 하지만은 실제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릉 시민들이 내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국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못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대통령의 사과를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릉 시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릉이 외가예요. 외가쯤에는 뭐 보일러라도 하나를 놔줘야 되는데 이게 셀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대통령이 시민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뭐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 마음을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강릉 시민의 마음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대입니다. 근데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늦은 날 아침까지 그 터져 있는 이유가 뭔지, 북한이 뭐 쳐들어왔는지, 비행기가 떨어졌는지, 밤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포에 떨어 있는 국민들을 누군가 나서서 위로하고 경위는 어떻게 됐다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게 바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군 당국은 말로는 사과를 하지만은 실제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릉 시민들이 내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국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국방부 차관하고도 시도했는데 받지도 않고요. 또 합참 의장하고 시도했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평소 합참 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땐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그럴 때 저의 전화를 잘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숙소 은폐하려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기다려도 그 오픈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시민들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 간담회 하고 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안 되면은 그때까지 간담회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우리 시민들 여기 있게 하기 뭐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장소로 가서 기다리면서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제 전화 잘 받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시민들하고 간담회가 계획돼 있어 요 가까운 지역이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그 답을 좀 주세요. 네, 이것은 장관님한테 정확히 보고하세요. 이것은 강릉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언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뭐가 그 숨길 게 있어서 공개를 안 합니까? 여기는 보안시설도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군에서는 의도가 없겠죠. 다 보존이 되어 있고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는 숨기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공개 안 하는 것은 뭐 거기 비밀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는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여튼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답변 좀 하시죠. 산도가 터지지 않은 것은 비정상 비행 중이라도 확실한 그 타격, 폭파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하였고 또 일부 추진제가 남은 상태에서 연소가 됨으로써 이러한 시민분들이 놀라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행 중 그래도 매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명하셨고 오늘 오전에 장관님 주재로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번 그 작전의 총괄 지휘관으로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생각이며 우수한 우리 현무 체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하지만 군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대북 억제력과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꾸준히 물러섬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늦게라도 왔습니다. 우리 김병주 간사님 말씀 잠깐 듣고 우리 김병주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요. 올 비도 오는데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와서 보니까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와서 보니까 더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지도에서 보니까 사고 난 현장이 가까이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병영 막사라든가 유류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다시 더 국방위 차원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그 떨어진 지점이 원래 군에서는 민가로부터 700m인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 내 병사들의 생활관이나 유류고나 탄약고나 이런 것들이 있고 병사들도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요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릉 시민들이 많이 놀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제 드리고 위로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여기서 외가가 강릉이라고 그렇게 대선 때는 그렇게 친근하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강릉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이런 방구의 사과라든가 어떤 의사표현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강릉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강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장에서 보고 좀 놀란 거는 금방 김병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최초로 영상을 찍어서 시민들께 공개했던 시민 말씀으로는 본인이 찍을 때 화염이 일었던 위치가 이제 골프장의 페어웨이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자기가 찍을 때 보니까 바로 병사들 막사 바로 뒤쪽에서 화염이 이제 일었다고 하고 그 옆에 유류 창고도 있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곳에서 불길이 일어서 본인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군이 이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저도 오늘 참 놀란 게 어제 합참 국감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최초로 언제냐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한 시간이 언제고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지 못한다 라는 답변을 3번이나 합참 작전본부장이 했고 합참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탓이지 본인 탓이지 대통령 탓이 아니다라는 변명까지 해가면서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고 최초로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현장 강릉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오늘에서 부랴부랴 대통령이 새벽에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진상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뿌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가 오히려 정말 정부의 신뢰성 그리고 정부를 믿고 따라가면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국가가 이렇게 오히려 뭔가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이런 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밟은 세건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릉시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김우영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릉시 관계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기초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통합방위 체제가 발동돼야 될 때입니다. 통합방위 체제는 관내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기관장이 강릉시장이 되고 그래서 강릉시장이 여기에 관련한 소방,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까지 전체를 지휘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안심시키고 필요한 조치들을 이제 공권력을 발동해서 하도록 하는 게 이 통합방위 체제이고 통합방위 법상 의무입니다. 근데 강릉시장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시민들께서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릉시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강시의회, 강릉시당, 도당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어야 될 문제다. 그 문제도 동시에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원도민, 특히 강릉 시민, 안보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권한과 권리를 양보해왔고 또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가를 위해서 다들 헌신하고 희생해온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적인 곤란함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번 사태를 맞이하는 정부나 대통령 또 군의 자세가 좀 더 진솔하고 또 국민들을 믿고 그렇게 다가왔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폐, 축소, 조작의 의혹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입니다. 저도 여기 18기 출신이에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골프장이 어디고 또 군생활관, 유류창고 이런 게 눈에 다 선합니다. 근데 골프장에 떨어졌고 뭐 큰 피해가 없었고 화재가 나도 1분밖에 안 났고 그건 사실상 화재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군 당국이 해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한참 멀었구나.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는데 몇 개월 만에 이 지휘체계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 어떤 매서운 눈으로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